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감기가 걸렸는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항상 지메일을 열어놓는데 주로 아직까지는 한국 현대사회 이제 의문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부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증권 파동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떼돈을 벌 수 있느냐 이래 이제 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공화당 민주공화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창당한 민주공화당의 창당 자금이 이제 되었던 그런 뭐냐 했을 때 그런 뭡니까 증권파동 증권파동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1961년도 8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5.16을 이제 자기들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얼굴마담이었던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겸 국방장관 겸 내각수반 겸 그런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겸 이렇게 5개의 거의 보직을 겸하고 있던 장도영 참모총장을 반영명죄로 구속을 시켰어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리고 미국으로 결국 추방이 되는 형국인데 그때 이제 원래 혁명 공약에는 참신하고 이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이 정권을 이제 넘겨준다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네들이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정권을 잡아볼 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8월 15일을 기해서 이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한테 보고를 올린 게 8.15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김종필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만든 계획이었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광복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깨끗하게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당 구성은 어떻게 한다, 정부 조직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세부 내용이 이제 담겨 있었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데 당시 중앙정보부의 차장이었던 이영건 차장 648기 출신의 이영건 차장이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 밑에 이제 648기로서 진급이 상당히 더뎠던 강성원 소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강성원 소령이 이제 재건농제를 구성을 하고 이제 조직부장을 맡았어요. 이제 재건농제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의 사전 조직인데 그래가지고 강성원 소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이게 모이겠느냐. 그런데 막상 모으고 나니까 무려 30만 명이 출세를 하겠다고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월급 정도씩 돈을 줘가지고 먹고 살게나 해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이제 공화당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죠. 이제 돈입니다. 돈인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여기서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직 자금이 부족했던 강성원 소령이 평소부터 알고 지낸 윤흥상 씨를 만나게 돼요. 윤흥상 씨가 이제 채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꽤 벌었는데 1958년도 국제파동 때 나가리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서울 신림동 난곡마을에서 이렇게 사골세살이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끌어와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겨우 활동 자금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때 윤흥상 씨가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강성원 소령한테 정당 조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차라리 나하고 의기투합해서 증권 장사를 하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면은 200억 정도 벌 수 있고
200억 정도가 있어야 정당이 창당이 될 수 있다. 그래 여기에 홀깃해가지고 이제 그 7억 원만 투자하면은 200억을 벌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강성원 소령이 이제 돈이 답답하고 그러니까네 이영건 차장한테 이제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증권 장사를 한번 해봐라.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윤흥상 씨가 내걸은 조건이 뭐였느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100조 원 정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래저래 한 시가총액이 한 300조 되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한 100조 원 정도 취득을 하면 일약 주식 시장의 총알로 부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한전 주식이 있었어요. 남선전기에서 이름이 바뀐 한국전력 주식 12만 8천 주를 5% 정도 시가보다 싸게 손에 넣을 수 있으면 좋은 출발점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강성원 소령이 농협중앙회의 권병호 부회장하고 오덕준 회장을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윤흥상이라는 증권업자한테 12만 8천 주를 팔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게 12만 8천 주를 5% 싸게 판다 칩시다. 그러면은 대금이 건네져야 되는데 이 대금을 어떻게 건네느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면 갚을 거니까 기다려달라. 즉 다시 말해가지고 요즘 그 도박판에서 하는 얘기로 뭐냐 하면은 그 이런 거겠죠. 그 돈을 빌려주면 도박판에서 돈을 따서 갚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협박을 하니까는 뭐 중앙정보부의 위세가 대단하던 그 시절에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12만 8천 주를 손에 넣은 윤흥상 씨는 일약 주식시장의 총화로 부상을 하게 되고 비자금으로 끌어모은 돈으로 가지고 이제 일흥증권, 통일증권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통일증권 사장이 홍병준 씨였어요. 그런데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진짜 베개는 강성원 소령이고 그 윤흥상 씨는 바지 저고리 그리고 홍병준 씨는 핫바지 저고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 그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마련한 자금 7억 환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제 가져온 이 돈으로 이제 그 주식을 야금야금 사면서 주식이 계속 올라가도록 하는 고주가 정책을 폈어요. 그러면서 그날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대금을 통일증권을 통해서만 거래가 되도록 이렇게 짜고 치는 것으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하루에 이제 100억 정도가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증권거래소가 명동에 있을 때인데 그 100억 정도가 이제 그 하루에 거래되는데 이게 통일증권에 이제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식이 거래되니까 통일증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수료 1%만 해도 1억 0.1%만 해도 1,000만 원이 하루에 생기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식은 고주가 작전으로 계속 올려놓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를 거라는 생각에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전부 다 매몰이 돼가지고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증권을 통해서 이제 그 수수료도 이제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주식이 최고 상한가로 쳐올랐다 생각되니까 일시에 내다 파는 겁니다. 윤흥상 씨가.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은 하루아침에 똥값이 되는데 여기서 윤흥상 씨가 이제 주식을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팔아치워 가지고 번 돈하고 통일증권이 수수료로 받아간 돈을 합치니까 223억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공화당 창당 자금은 충분히 마련되더라. 하지만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하루아침에 주식시장이 주식들이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되니까 투자했는 사람들은
오늘 죽을 것인가 내일 죽을 것인가 한강 다리에 뛰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 작전을 펼치면 주식시장에서 돈 안 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증권 파동이 당시에 이제 방첩 부대장이었고 이제 군 검경 합동수사본부였던 그 수사본부장 그 김재춘 대령, 김재춘 근데 준장 별을 하나 달았어요. 김재춘 준장한테 이제 그 목도가 돼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삼으니 박정희 국가정원 최고의 의장이 관련자들을 다 처벌해라 라고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왕직이 223억 벌었으면 공화당 창당자금 그냥 쓰자. 이왕 벌었는데 돌려주는 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구악을 일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신악을 창조한 겁니다. 새로운 악을 창조한 거죠. 이게 무슨 혁명입니까? 이거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쿠데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내란이죠, 내란. 실패했으면 전원이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223억 원을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낼름 했으니 거기서 30만 명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1인당 100만 원만 떨어져도 땡 잡는 시대인데 참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떼돈을 벌었어요. 그 쿠데타 정권이. 이게 그 4대 의혹 사건 중에 하나인 증권 파동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습성이 쌓이다 보니까 부정 비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떼먹고 저기 떼먹고. 이게 지금까지 그 악습이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제1공화국 때는 이제 떼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떼먹지를 못했다 치지만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이 오늘날까지 남아가지고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나몰라라, 처벌도 나몰라라, 대개 뭐 5년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재벌 총수들 그 5년 3년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본보기로 사용을 시키지 않는 한 부정부패는 끊이질 않는다. 이거는 국가의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또 난리 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일을 반면교사 거울 삼아서 이런 장난을 치는 일이 없도록 좀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그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법이 생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부정부패를 10원짜리 하나라도 발본색원해서 도둑놈을 사라지게 만들면 국가 예산은 더 풍족해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예산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런 날이 오기를 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뭐 그런 날이 뭐 하루아침에 오진 않겠지만 새 정부의 기대를 걸어보면서 누가 되든지 간에 6월 3일 날 6월 1일 날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주인인데 이 한 표를 행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비리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정권을 탄생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